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박정호입니다. 이 시간은 이제 신속채무조정 조건과 이제 그 자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로다가 신속채무조정의 신청 조건인데요. 연체 기간을 보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30일을 넘어가면 31일부터는 프리 워크아웃 신청을 해야죠. 그 연체는 여러 채무 중에 한 건만 신청이 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총 채무 15억 이하가 돼야 되고요.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이제 30% 미만이어야 되고, 협약 가입 금융회사 무담보 채무만 되고요. 변제 가능한 소득, 즉 제3자 도움이라든지 본인이 변제 가능한 수입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장에서 볼 건데요. 3번하고 4번을 보시면 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 평점 하위가 10% 얘기할 경우고요.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한 주가 3일 이상일 때도 이제 신청이 이제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 평점 하위 10% 앞에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 평점은 10%, KCB에서 655점이고요. 나이스를 조회했을 때 724점. 둘 중에 하나만 본인한테 맞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능한 채무는 보면 신용카드인데요. 신용카드는 이제 그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론을 이제 포함하고요. 신용대출은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캐피탈 다 포함이 가능하고요. 상제든 학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채무, 내가 보증을 쓴 채무가 되겠죠. 이것들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보증서 담보 채무는 사실 햇살론이나 안전망 대출도 이제 그 보증서 이제 담보 대출인데,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이 서민금융진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그 이 보증서 발급을 그 한 채무 이제 보증서 발급 채무인데 담보 채무인데 이거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을 할 때 포함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는 대의변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30일 연체해가지고는 사실 대의변제가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신속채무조정을 하고 나서 대의변제가 되면 추가하거나 그때 가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제외가 되는 채무는요, 이제 담보대출이죠. 뭐 주택이라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담보, 그다음에 사업장 임차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담보대출 제외가 되고요. 청약저축이라든지 담보대출제, 담보죠. 청약저축 담보, 예금담보, 그다음에 약관대출, 그다음에 정수기라든지 뭐 생활가정, 안마기 같은 거 렌트료 이게 이제 제외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이 백화점 카드가 있는데 백화점 카드가 왜 안 되냐면요. 백화점 카드는 그 물품 구입 카드거든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채무만 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백화점 카드는 이제 제외가 됩니다. 협약 금융기관은 우리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자꾸 바뀌어요. 이름들도 바뀌고 막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특히 대부업체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꼭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파산재단 같은 경우도 꼭 확인하시고 농협이라든지 수협 같은 경우는 단위농협이라든가 그 단위수협, 그 지역농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새마을 금고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청이 안 되는 채무자들은 이제 그 협약의 채무비율이 20% 이상이다. 이게 뭐냐면 총 채무가 1억인데 협약의 채무가 2천만 원이다. 그럼 20% 이상이잖아요. 이럴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변제해서 비율을 19%로 이제 낮추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30% 이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총 채무가 1억인데 신규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가 이제 3천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200만 원 일부 상환해서 29%나 28%로다가 채무 비율을 낮추면 신청이 가능하죠.
그 신용채무보다 이제 재산평가액이 이제 클 때인데요. 이 재산평가액이라는 건 채무자 그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그 지역별, 가구별 공제재산 가액이 있습니다. 그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부동산에 이제 그 소유를 했는데 경매가 됐다든지 월급에 이제 그 월급을 공탁이 됐다든지 월급에 이제 전부 명령이 들어왔으면 이제 신청해서 이제 제외가 되는 거죠. 자, 그 신속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뭐 좀 변화가 있느냐? 실적으로는 적용 이율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요. 원래 이 계약한 이율을 적용하는데 그 이율이 최고 15%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최고 15% 넘을. 그래서 결국은 이자 이율이 이제 내려가죠. 보통 20%, 19% 그러면 15%로 이제 내려가는 게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10%를 유지해 그 이상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상한 금액, 상한 이율이 10%라는 겁니다. 이 신속 채무 조정은 변제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인데 이제 거치 기간이 6개월이 있고요. 유예 기간이 최장 3년. 이거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내고 다 6개월, 최장 3년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속 채무 조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기본형이고, 하나는 이제 추가형이에요. 기본형은 확정이 돼서 6개월 동안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가 내고 나서 나중에 이제 6개월 지나서는 신속 채무 조정 신청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추가형은 확정이 되면 6개월 동안 이자를 내고 나서 본인의 이제 그 신청한 조건에서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기간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데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